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현대사 속의 각 시기와 주제라고 하는 세부적인 나무를 알아보기 전에 현대사 전체 숲을 대략적으로 훑어보는 현대사 개관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대사 개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현대사는 미군정 시기 이후에 1, 2, 3, 4, 5, 6 총 6개의 공화국으로 그 시기들이 구분됩니다. 각 공화국들은 개헌, 즉 헌법 개정을 통해 그 이전 공화국과 그 이후 공화국의 정치 체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공화국으로 시기가 구분되는데요. 그럼 먼저 각 공화국의 대통령 또는 집권자, 실권자를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1960년까지 첫 번째 제1공화국이 수립이 되는데요. 제1공화국의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 4.19 혁명에 의해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되고 그 이전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전과 이후에 정치 체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때를 제2공화국으로 시기가 구분됩니다. 이때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이 간선제로 당선이 되었지만 실권자는 국무총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국무총리였던 장면의 이름을 따서 이때를 장면 내각 또는 장면 정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5.16 군사 정변에 의해서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부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가지고 박정희 군사 정부의 시기가 제2공화국 시기에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개헌이 일어나게 되고 박정희가 민간인으로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윤보선 대통령을 꺾고 박정희가 당선된 결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부 시대가 전개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은 박정희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은 똑같지만 공화국이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7차 개헌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신 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정치 체제가 달라졌으므로 3공화국 그리고 4공화국으로 시기가 구분됩니다. 조금만 옆에 좀 적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4공화국 시기 말기 1979년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을 맞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는 12.6 사태, 그리고 한 달 반 뒤에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을 하는 12.12 사태의 결과 전두환 군부 세력들이 이때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이었지만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전두환 군사정부의 시기가 제4공화국 말기에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유신 헌법에서 다시 8차 개헌에 헌법 개정이 있는 결과 제5공화국 시기가 전개되게 되고 이때는 전두환 대통령의 전두환 정부가 전개됩니다. 자, 그러다가 50 말기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에 의해서 노태우가 TV에 나와 6.29 민주화선언,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하게 되고 그 결과 9차 개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 그리고 대통령 임기 7년에서 5년 단임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과 어쨌든 신군부의 출신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다음에 당선되고요. 그 다음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고 김영삼 대통령은 약칭으로 Y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DJ라고 약칭이 불리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약칭으로 MB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가 중간에 탄핵이 되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결과 우리는 현재 제6공화국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나 한 번 더 헌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제7공화국으로 그 시기가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10, 20, 30, 40, 50, 60 각 시기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1948, 1960의 제1공화국인데, 자, 미군정에서 넘어가는 시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현대사 개관 강의는 연표 특강도 아니고요. 가볍게 훑어보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 안에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규 수업 들으시면서 채워 넣으시기를 바랄게요. 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제1공화국 시기는 자,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 제헌국회가 있어가지고 자, 농지개혁법 그리고 반민법 반민특위 이런 활동이 있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6.25 전쟁이 이 시기에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차례의 헌법 개정, 즉 개헌이 일어났는데요. 자, 그러면 개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췌 개헌입니다. 자, 발췌 개헌은 1차 개헌인데요. 자, 세부적인 내용들은 선생님이 정규 수업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발췌 개헌은 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그 이전에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 체제였는데요. 그런데 제2대 총선, 1950년에 열린 2대 총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좀 싫어하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다 보니까 간선제로는 제2대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떨어진 이승만 대통령이 조금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 발췌 개헌, 즉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러다가 2년 뒤에 1954년에 제2차 개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개헌은 바로 4.4.5입 개헌입니다. 자, 반올림 개헌. 자, 2차 개헌인데요. 이 4.4.5입 개헌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던 이 개헌안이 통과되었던데요. 이 개헌안은 초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겠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여 중복으로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던 그 개헌이 바로 4.4.5입 개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승만 정부가 독재 체제를 더 강화시킵니다. 자, 조봉암이 이끄던 진보당을 해산시키고 조봉암을 사형 선고했던 진보당 사건도 있었고요.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3.15 부정선거가 당시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4.19 혁명이 1960년에 발발하게 되고 제1공화국 시기, 즉 이승만 정부의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세 번째 1차, 2차 개헌 이후에 3차 개헌이 일어나게 됩니다. 3차 개헌은 내각 책임제. 대통령이나 국왕은 그냥 대표성,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있고 국회의 제1여당의 대표가 국무총리가 되고 국무총리가 정치팀,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내각을 꾸려서 자기 입맛대로 정치팀을 꾸린 다음에 전국을 운영하는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일어나게 되고 미국의 상원, 하원처럼 국회가 이분화되는 양원제 국회 개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전에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대통령 중심제였지만 그 이후에는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일어난 결과 다시 정치 체제가 달라졌으므로 제2공화국 시기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자, 이때는 자,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이었지만 국무총리, 자, 민주당의 국무총리가 자, 장면이었기 때문에 장면 내각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다가 또 한번 시기가 요 사이에 자, 갈라집니다. 요 시기는 좀 밑에 내려가 볼게요. 자,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자, 군사 세력들이 51년 5월 16일 쿠데타, 자,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이때는 자, 박정희가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윤보선 대통령도 있고 장면 총리가 있었지만 자, 박정희가 모든 실권을 장악했던 제2공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뭐 국가재건 최고회의, 뭐 정치정화법 이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제3공과 제4공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2공화국에서 3공화국으로 넘어갈 때 또 정부의 정치 체제가 달라졌겠네요. 이때도 자, 개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개헌은 자, 5차 개헌입니다. 선생님, 자, 4차 개헌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4차 개헌은 자, 소급 입법 개헌이라고 해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개헌이 바뀌게 되니까 그 이전 대통령 직선제 하에 부정선거나 부정축제를 자행했던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내용이 사라졌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네 번째 개헌이 바로 소급 입법 개헌이었습니다. 그러면 5차 개헌 볼 건데, 자, 5차 개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내용은 다시 자, 대통령 자, 중심제로 자, 개헌이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다시 직선제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또 단원제 국회고요. 국회가 다시 하나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또 대통령은 1차 중임, 자, 2번까지 가능한 그런 체제가 자, 5차 개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3공화국은 자, 박정희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자,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전 제2공화국 장면 내각에서 마련했던 경제 개발 자, 5개년 계획을 자, 본격적으로 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자, 경제개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에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 자, 베트남 파병에 나서기도 했고요. 또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자, 경제개발 자금을 받기 위해 한일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자, 6.3 시위가 1964년에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뭐 전태일 분신 사건 또는 경부 고속도로 건설, 뭐 새마을운동 이런 게 1970년에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개헌이 일어나는데 이 개헌이 자, 3선 개헌이고요. 이거는 자, 6차 개헌입니다. 자, 원래 대통령은 1차 중임 자, 2번까지 가능한데 자, 박정희 대통령이 3번까지 출마하기 위해 1971년 자, 대선에 나가기 위해 대통령은 3번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3선 개헌이 이때 196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4공화국으로 시기가 넘어가게 되는데 제4공화국의 시기를 구분하는 다시 한번은 개헌이 생기게 됩니다. 요거는 위에 적어볼게요. 이 개헌은 자, 유신헌법입니다. 1972년 유신헌법이고요. 유신헌법은 자, 7차 개헌입니다. 자, 대통령 임기 6년에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대통령 선출기관에서 대통령을 간선제로 선출을 하고요.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계속 당선이 되면 무한대로 중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요. 또 대통령에게는 막강한 권력, 뭐 긴급조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여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신헌법 위에 3공과 4공 시기로 다시 한 번 더 구분이 됩니다. 또 이 시기에는 뭐 YH 무역 사건, 뭐 부마 민주항쟁, 또 5.1 쇼크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다가 79년에 자, 박정희 대통령이 자, 궁정동 안가에서 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을 맞고 서거를 하는 자, 12.6 사태가 1979년에 발생했고요. 약 한 달 반 뒤에 자,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들이
정치를 장악을 하는 12.12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2.6 사태에 의해 서거를 하게 되니까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12.12 사태에 의해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들의 대표였던 전두환의 군사정부가 이때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요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볼게요. 삼청교육대라고 해서 불량배들을 정화하고 소탕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사람들 잡아가다가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물론 여기에는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삼청교육대였었고, 그리고 또 광주에서 이런 신군부 세력에 반대하는 5.18 민주화 운동이 1980년에 이 40 전두환 신군부 집권 시기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마지막 5공화국과 6공화국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교과서라든지 수업에서 좀 빠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개관, 대략적으로 훑어보고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현대사가 전개되었고 앞으로 이러한 시기 구분을 통해 우리가 현대사를 배우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5공화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5공화국 시기는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과 40을 구분하는 또 개헌이 있는데요. 이때는 8차 개헌입니다. 8차 개헌.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고요. 그리고 또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제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 국민들이 아닌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간선제 체제에 따라 8차 개헌이 일어나게 되고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11대, 12대 대통령으로 이후에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면 50 시기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들을 풀어주는 유화 정책이 있기도 했습니다. 장발 단속이 멈춘다든지 아니면 밤 12시 이후에 야간 통행도 풀리고 그리고 또 가외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요. 그 교복 자유라든지 아니면 3S 정책 이런 게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저 호황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낮았기 때문에 경제가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3저 호황,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이거에 의해서 경제가 한 번 더 성장을 하고요. 또 보도 지침, 신문 보도할 때 이런 사항들을 지켜라 라고 하는 좀 강제적인 보도 지침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50에서 60으로 넘어가는 다시 한 번 더 민주화 운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시기는 바로 6월 민주항쟁 또는 6월 민주화 운동인데요. 6월 민주항쟁입니다. 87년인데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 열사의 이런 사망 사건에 의해서 노태우가 TV에 나와서 6.29 민주화 선언을 다 써가지고 주황색으로 적겠습니다. 6.29 민주화 선언을 말함에 따라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 약속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9차 개헌, 현재 헌법에 할 수 있는 9차 개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현행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에 그리고 또 단임제 한 번만 할 수 있고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개헌안이 9차 개헌 때 있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60으로 넘어가는데 다시 신군부 세력이었던 출신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여소야대라든지 북방정책 이런 게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YS라 불렸던 김영삼 대통령인데요. 금융실명제라든지 역사 바로 세우기 WTO 가입하다가 IMF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대중 대통령, DJ인데요. 적어볼게요. YS, DJ인데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IMF를 극복하게 됐고 대북정책, 햇볕정책 그리고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고요. 2차 남북정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명박 대통령 MB 다시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중간에 탄핵이 되었던 자,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는 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런 시기로 현재 자, 60의 시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대사를 넓게 바라보는 현대사 개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